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호입니다. 계약이 또 2주 연기되었죠. 그래서 이 기간을 어쨌든 잘 활용하는 사람이 올해 또 고3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겠죠. 잘 활용하는 사람이 승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구체적으로 보고서를 창체에서는 무엇을 작성하고 세특에서는 무엇을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하고 또 기록은 어떻게 남겨야 되겠다는 것까지 계획을 잘 세워서 조금 더 합격하는데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연세대를 볼 건데요. 그러니까 연세대는 기본적으로 학생부 교과가 없고요.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전형, 그 다음에 정시 이렇게 주요 전형은 그렇게 선발을 하죠. 이렇게 되면서 또 하나는 작년부터 연세대가 수능 최저를 완전히 없앴죠. 그래서 수능 최저가 없는 거기 때문에 등급이 조금 낮은 학생도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내신 점수를 잘 맞은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연세대는 올해 좀 달라진 것들이 조금 있는데요. 가장 큰 게 이제 정시 선발을 확대했다. 즉 정시 선발을 확대했지만 축소된 인원들은 주로 논술과 특기자 전형에서 대폭 축소했다. 이것은 정부의 방침이기도 하죠. 논술 전형을 없애라. 또 특기자 전형도 없애라가 이제 정부의 교육부의 기본 방침인데, 어찌됐건 뭐 충실히 따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연세대는 공교육, 활성화 지원 자금인가요? 공교육, 뭐 그것을 좀 받을 가능성이 많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연세대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특기자 체육인재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도입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되었던 거죠. 학생들이 지나치게 체육 특기자의 경우에 공부를 너무 안 한다, 수업 다 빠져버리고 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어쨌든 사회적 문제를 좀 더 해결해 보자는 의지에서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가 정원외 새로 신설했는데 정원외로 선발하고 삼성전자와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로 운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크게 틀린 건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세대 수시에서는 총 2,396명을 선발하는데 전체 선발 인원의 65.1%이다. 그 다음에 정시는 전년도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논술과 특기자에서 빠져서 그 인원이 수능 정시로 갔다. 그래서 148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본다면 13%가 증가한 수치니까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의 경우에 전년도 607명을 모집했는데 올해는 384명을 모집한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대비 223명이 줄어서 한 36.7%가 줄은 셈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에서 크게 자연과학 과목의 경우에 모집 단위별 지정 과목을 한 개를 선택해서 응시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기자 전형은 어문학 인재와 과학 인재를 폐지하고 국제 인재 선발 전형이라 그래서 228명에서 125명으로 줄여서 103명이나 줄였다. 125명을 선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면접형은 모집 인원을 확대하고 지원 자격을 개편했는데 고교 다양성 확대를 위해 모집 인원을 260명에서 523명으로 대폭 늘렸다. 이렇게 늘렸던 이유는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어쨌든 연세대에 가려면 영재학교나 과고나 또는 특목고 학생들도 많이 가는 학교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략 그런 인원들이 한 50 이상, 좀 많을 때는 55%가 전체 인원에 선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학생들을 조금 더 일반고까지 넓혀 보겠다는 그런 전체적인 구성은 어쨌든 그렇게 되었는데 실제로 선발할 때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원 자격은 아까 학생부 종합 면접에서 지원 자격 고교장 추천자 전형으로 선발을 하는 거고요. 고등학교 학교별로 3학년 재학생 중에 3%까지 추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활동 우수형, 학생부 종합전형에 활동 우수형도 있는데 635명에서 768명으로 전년도보다 133명을 늘렸다. 국제형은 116명에서 293명으로 전년보다 무려 177명이나 늘려서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의 한눈에 보는 2021학년도 모집시기별 전형 방법을 살펴보면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형이 모집인원 523명을 선발하는데 교과를 40%를 보고 서류를 60%를 본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단계별로 선발하는데 1단계에서는 3배수를 모집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1단계 선발한 점수를 40점, 그 다음에 면접을 60점으로 해서 선발한다. 학생부 종합의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된 것들 중에 이제 우리가 몇 번이 3번 항목에 보면 전형 유형별 대표 전형 주요 특징 및 세부사항으로 그냥 곧바로 넘어갈게요. 이 학생부 종합 활동 우수형은 768명을 모집을 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아까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 활동 우수형은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추천 1단계에서 서류평가 100%로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60%와 면접평가 40%를 선발한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활동 우수형이나 국제형, 기회균형 간의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면접형의 경우에는 재학 인원의 3%만이 추천을 학교장이 이제 직인을 찍어서 그 추천자를 보내야 된다. 공문으로 제출해야 되고 제출 서류는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 2개만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추천은 받지만 추천서를 따로 내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 40%, 서류평가 60%로 하게 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40%와 면접평가 60%로 해서 선발을 하는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역시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까 활동우수형하고는 다른 거죠. 활동우수형에서는 서류평가 100%를 하고 난 다음에 1단계 성적 60%와 면접을 40%를 하는 거고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형에서는 학생부 교과 성적 40%와 서류평가 60%인 거죠. 그러니까 활동 우수형의 경우에는 활동 우수형보다 면접형이 내신 성적을 더 많이 반영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면접형이 오히려 그 일반고에게 조금 더 유리한 전형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 내신 성적이 더 높으니까요. 일반고의 학생들이. 왜냐하면 특목고의 경우에는 1등급이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면 1단계, 2단계에서 이 성적, 그러니까 면접형의 경우에 1단계 성적 40%와 면접평가 60%로 선발을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류평가 요소는 늘상 마찬가지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요 4가지로 주로 보겠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면접형의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확인 면접을 진행하고, 이제 면접을 실제로 볼 때의 얘기입니다.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해서 확인 면접을 하게 되는 거고, 활동 우수형의 경우에는 제시문을 바탕으로 대학 수학에 적합한 기본 학업 역량을 평가한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형의 경우에는 제시문이 영어로 제출될 수 있다.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은 대학 수학에 필요한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영어 구술 면접을 실시한다. 국제인재 전형이 그렇고요. 특기자 전형에서 체육인재가 학업 및 훈련 적응 가능성, 잠재력 및 장래성, 전문 지식 및 자기 표현 능력을 평가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세대 논술 전형은 총 384명을 모집하고 역시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세대 논술 전형의 경우에는 논술고사 100%로 선발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래서 일반고에서 논술 전형에 이쪽에 원서를 넣는다는 것은 그죠? 정말 아주 매우 특별한 학생이 아니라면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물론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문제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논술고사,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논술고사를 폐지하자. 특히 이제 상위권 대학의 경우에 논술고사를 폐지해라라는 얘기를 더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또 사교육의 것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것도 같이 공부하면 유리하거든요. 학생들 서로 간에. 근데 이제 일반고에는 그런 경쟁을 서로 간에 어쨌든 경쟁하면서 성장하는 건데 그런 기회의 요인을 또 많이 못 갖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의 경우에 연세대 논술을 지원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논술고사는 인문계에는 인문사회 교과목의 통합형, 영어 제시문이 포함할 수도 있고 수리 통계자료 또는 과학 관련 제시문이 포함될 수도 있다. 자연계는 인문과학 60점, 과학과목 40점, 과학과목은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 각 모집 단위별로 전공 특성을 반영한 지정된 과목, 모집 단위별 하나에서 4개 과목이죠. 에서 1개 과목을 원서 접수 시 선택하여서 응시하는데 과학 2 수준까지는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출제될 수가 있는데 과학 2에서 수준의 이제 좀 난이도가 높다거나 좀 난해하다라고 하는 것은 제시문에서 기본적으로 기본 개념을 설명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논술 시간은 인문계는 120분, 자연계는 150분으로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논술의 경우에는 논술 성적이죠. 논술 성적 100%로 선발한다. 정시 수능 전형은 나군에서 1220명을 선발을 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고요. 정시 수능 전형이 당연히 정시 수능 성적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전형 방법은 인문하고 자연계는 수능 시험 100%로 선발을 하고, 국제계열은 서류평가 60%, 면접 40%로 평가를 하고, 체육교육학과는 수능 시험 85%, 실기고사 10%, 면접고사 5%, 기타 예체능계는 수능 시험 플러스 실기고사로 선발하되 모집 단위에 따라 반영 비율에 따라 차이가 있다. 자연계 모집 단위는 과학 탐구 영역을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 서로 다른 2과목으로 응시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능에 대한 반영 방법은 좀 길어서 제가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표 전형이 이제 면접형과 활동 우수형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이들 전형은 지원 자격뿐만이 아니라 학생 선발 방법 등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지원 자격의 경우 면접형은 국내 고교 졸업 및 2021년 2월 졸업 예정자이면서 고등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하고, 고등학교별 추천 인원은 4월 1일 기준 고등학교 3학년 재학 기준 인원의 3%이다. 활동 우수형은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 및 2021년 2월 졸업 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여야 한다. 학생 선발 방법은 두 전형 모두 단계별 전형으로 선발하지만 면접형은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 40%, 학생부 비교과 성적과 자기소개서 60%로 모집 인원의 3배수를 선발한 다음에 2단계에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등 서류평가 40%, 면접 60%로 선발한다. 이에 비해 활동 우수형은 1단계에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추천서로 평가하는데, 모집 인원의 이제 일정 배수만 선발한 다음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60%와 면접평가 40%로 선발한다. 면접형에서 반영하는 학생부 교과 성적은 석차 등급 환산 점수 50% 플러스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를 활용한 Z점수 50%를 1학년 20%, 2학년 40%, 3학년 40%로 산출한다. 그러니까 3학년은 한 학기만이지만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학의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학생이 어쨌건 성적이 이렇게 하향보다는 계속해서 올라와서 대학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는 거야. 어느 대학이든 마찬가지일 테니까요. 반영 교과목은 전 모집 단위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를 70점으로 반영하고, 나머지 교과목은 석차 등급 9등급인 경우에 하나여 최대 5점까지 감점하는 방식으로 30점을 반영한다. 교과목별 등급 점수는 1등급 100점, 2등급 95점, 3등급 87.5점.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나머지 거는 안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류평가와 면접의 특징을 보면 면접형 2단계에서 반영하는 서류평가와 활동 우수형 1단계에서 반영하는 서류평가는 면접형의 경우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활동 우수형의 경우에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면접평가는 면접형의 경우 전년도 제시분 기반 면접을 실시하지 않고 학교생활 기록과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확인 면접을 실시한다. 활동 우수형의 경우에는 제시문을 바탕으로 대학 수학에 적합한 기본 학업 역량을 평가한다. 자기소개서 문항은 2020학년도 수시 모집의 경우 13학번 1번에서 3번은 대기업이 발표한 공통문항이었고, 4번 자율문항은 그 자기소개에서 쓰는 내용은 해당 모집 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해서 1500자 이내로 한다. 추천서는 이제 공통양식을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지원자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면접평가 활동 우수형 가운데 어느 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유불리를 먼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때 학생부 종합전형,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성적을 활용하는 판단을 할 때 학생부 교과 성적이 우수하다면 활동 우수형보다는 면접형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근데 이게 이제 아까도 제가 전제로 말씀드린 게 연세대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들만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상위권 대학 다 마찬가지로 자사고나 특목고의 학생들, 영재학교의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활동 우수형이라고 하는 것을 같은 일반고의 기준이라고 놓고 본다면 당연히 그죠?
뭐 우리의 잘하니까가 되겠지만 활동 우수형에 가만히 보면 그 활동이 우수하다는 게 영재 학교라든지 과고라든지 자사고에 뭐 특정하게 뭔를 좀 준비를 제대로 하는 학생의 경우라면 당연히 활동이 매우 우수하게 기록되어질 수 있죠.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보든 좀 냉정하게 보면 그 특목고나 자사고에 간 아이들이 매우 우수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면에서 매우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뭐 재수 비율이 한 50% 되는 학교들도 꽤 있죠. 특목고나 자사고. 이럴 때 제가 이제 마음이 아파서 일반고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조언을 하는 거죠. 물론 뭐 이 애들이 뭐 1년 재수해서 또 2년 재수해서 뭐 더 좋은 대학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대학 올 수도 뭐 연세대에 올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참고로 연세대의 경우에는 특목고 자사고와 일반고의 학생 비율이 52대 뭐 48 내지는 55대 45 뭐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특목고 자사고 물론 일반고도 많이 뽑혀집니다. 그죠? 45나 뽑아지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결국은 이게 이 경쟁에서 학교 내의 경쟁이 자사고의 아이들 처음에는 우수한 아이들이 들어갔지만 뭐 모든 아이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대부분 우수한 아이들이 갔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어쨌든 거기에서 내신 성적이 처지면서 다른 것도 좀 터지게 되는 그러니까 멘탈이든 자부심이든 자긍심이든 이런 것이 처져서 결국은 이제 뭐 재수를 하게 되는 뭐 딸랑 그것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안타까운 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일반고라고 하면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다만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일반고 학생들이라도 뭐 대학 고등학교에 가서 훨씬 더 우수한 역량을 발휘하는 아이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논술 전형은 논술고사 100%로 선발하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고요. 인문계 모집 단위는 통합 논술로 재시문은 3개에서 4개를 출제하고 문항수는 2문항으로 문항별 천자 내외를 2시간 동안 작성하게 된다. 이때 재시문 120분이죠. 이때 재시문은 인문사회 교과 목을 통합한 수리통계 자료 또는 과학 관련 재시문도 포함하여 출제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물론 재시문에서 제시해주는 내용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평소에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 다양한 배경 지식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독서 역량도 필요한 거고 또 뭐 시사 관련한 내용도 많이 알아야 되는 거고 뭐 이런 거죠. 자연계 모집 단위는 수리 과학 논술로 수학 과목 60점과 과학 과목 40점으로 출제되며 150분 동안 백지 형태의 답안지에 분량 제한 없이 작성하면 된다. 단 과학 과목의 경우 2021학년도부터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 각 모집 단위별로 전공 특성을 반영한 지정된 과목에서 1개의 과목을 원서 접수 시 선택하여 응시해야 한다. 그래서 과학2까지 출제되는 경우에 좀 난해한 것들은 제시문에서 설명을 해서 학생들이 유추해 볼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논술 전형 지원자가 알아야 할 점. 논술 전형에 지원하기 위해서 논술 출제 경향을 기출문제 등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2019학년도부터 논술고사 100%로 논술고사 반영 비중을 2019학년도부터 100%로 확대한 점과 그 당시에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적용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논술고사에만 집중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연대에 붙을 수만 있다면, 그죠? 이 점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과학 과목의 경우 2021학년도부터 올해 아까 말씀드렸던 4개 과목에서 한 과목은 반드시 선택해서 응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계 모집 단위의 경우에 아까 150분을 인문계는 120분이라 그랬죠?
자연계열은 150분으로 길고 수학과 과학을 모두 출제하는데 수능시험과 출제 범위가 유사하기 때문에 수능시험 대비를 함께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꾸준히 계획적으로 준비하면 좋겠다. 그래서 논술시험을 좀 준비하는 애들은 보통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준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내가 전형을 어느 정도 이제 설계가 끝난 학생이라면 뭐 그때부터 준비를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수능 일반 전형의 경우에 정시 일반 전형은 나군으로 선발을 하고 학생 선발 방법은 인문 자연계 모집단의 경우 국제겨울은 서류평가 60%, 면접 40%로 선발하고 나머지 모집단위는 수능 100%로 선발한다. 예체능계 모집단위는 수능시험과 실기고사로 선발하는데 스포츠 응용산업학과는 수능시험 85%, 실기 15%로 선발하고 음악대학은 수능 30%, 실기 70%, 체육교육학과는 수능 85%, 실기 10%, 면접 5%로 선발한다. 수능 시험 영역별 반영 비율은 인문계 모집단위와 체육교육학과, 스포츠 응용산업학과의 경우 국어 33.3%, 수학 가나영 33.3%, 영어 16.7%, 사회 16.7%, 사회과학 탐구 16.7%로 국어와 수학 영역을 높게 반영하고요. 자연계 모집 단위는 국어 22.2%, 수학 33.3%, 영어 11.1%, 과학탐구 33.3%. 그래서 수학과 과학 과목을 높게 반영하는 거죠. 음악대학은 국어 66.7%, 영어 33.3%로 국어 영역을 높게 반영합니다. 탐구 영역은 두 과목을 반영하면서 인문계 모집 단위에 한해서 제2외국어와 한문 영역을 탐구 영역의 1과목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자연계 모집 단위는 과학 탐구 영역에서 서로 다른 두 과목을 선택하는데 활용 점수는 국어와 수학 영역은 표준 점수를 활용하고 탐구 영역은 100분의 1을 활용한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한다. 그래서 이것을 점수화하여 반영하는 영어 영역의 등급별 점수는 1등급 100점, 2등급 95점, 3등급 87.5점, 4등급 75점. 뭐 이후에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 영역은 가산점으로 인문계 자연계 모집 단위는 1, 4등급까지는 10점, 5등급 이하는 등급별 각 0.2점씩 차감하여서 부여하고 예체능계 모집 단위는 1에서 5등급까지 10점, 6등급 이하는 등급별 0.2점씩 차감하여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빠르게 연세대 입시를 분석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연세대 입시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연세대의 경우에 우리나라 어쨌든 최상위권 대학 중에 하나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신도 내신이지만 또 기본적으로 수능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아이들이 대화를 해보면 내신 점수 높은 아이들에 비해서 확실히 어떤 의사소통 능력이나 대화 단어의 쓰임이나 이런 거를 매우 우수한 아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를 하지만 어쨌든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정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뭐 이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 다 틀리다는 건 분명히 제가 전제로 말씀드렸지만 수능 시험도 포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어떤 학생들이라도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물론 뭐 너무 벅차서 난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또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으로만 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수능을 포기해도 되겠죠. 하지만 어쨌든 공부하는 방법이 좀 다르잖아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는 뭐 기본적으로 뭐 수능 역시도 독서를 많이 한 학생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든요. 물론 뭐
만화책을 많이 봤다든지 아니면 소설책만 많이 봤다는 게 아니라면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을 기르는 것은 고등학교 이후에도 경쟁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뭐 내가 아무리 바빠도 독서는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내가 너무 늦게 지금 고3인데 여태까지는 뭐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책을 읽은 것도 너무 없어서 그랬다고 한다면 일단 조금 일찍 뭐 문제풀이를 시작할 수도 있겠죠. 다만 사고 자체는 조금 폭넓게 갖고 문제를 대응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